네, 이어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덕수 전 총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진술을 번복한 걸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엄 선포문을 못 봤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나중에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 진술을 바꿨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술이죠. 그리고 지금은 특검 수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특검이 출범하고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또 탄핵심판 관련된 헌법재판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당시 이 문서를 받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나중에 국무회의 마치고 사무실로 와보니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게 됐다. 근데 잘 납득이 안 되는 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차례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었고 반복된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 문건을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지 않았다. 그런 기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차례 내놓았던 주장을 정면으로 번복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번복함으로써 형사적으로는 약간 좀 위험성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에서 이러한 진술했던 게 위증죄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도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납득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진술 번복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증거가 나왔습니다. 즉 당시 이제 영상이 나왔고 네. 그러한 영상을 볼 때 도저히 기존 주장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부정하다가 이제 구속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으니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시 좀 재정비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자라는 그런 변호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엄과 관련한 어떤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데 오늘 조사가 끝나게 되면 특검이 주말 안에 영장 청구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이 영상 내용을 통해서 인정할 부분들을 다 인정한 거잖아요. 이것 역시 구속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특검이 보는 것은 단순한 위증 혐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내란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내란의 주요 공직자들이 상당 부분 협조했거나 또는 중요 임무 종사를 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또 이상민 전 장관 모두 구속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 행정부의 위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계엄 선포를 준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별개로 한덕수 총리는 이제 국정의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준비했고 선포하는 어떤 그 과정들을 전체를 미리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후에 이제 부서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까 다시 좀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절차상의 어떤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든지 또 그 후에도 이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에 협조한 거 아니냐든지 상당한 의무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검은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어떤 지적 사항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즉 이 내란죄의 수괴, 우두머리도 있습니다만 중요 임무 종사한 사람도 역시 엄하게 처벌되고 그뿐만 아니라 부하 수행하거나 부하 내동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도 처벌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특검은 분명히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특검에서 또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부작위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즉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이제 제대로 만류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작위 언급까지 간다는 얘기는 사실 자귀, 어떤 행동을 했다는, 적극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내란죄로 처벌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만약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서 내란죄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부작위까지 언급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아직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작위도 언급한 것 같은데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단순한 위증뿐만 아니라 내란 관련된 처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김건희 씨는 어제 구속 뒤 세 번째 이뤄진 조사에서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는데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서 진술을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도 진술을 안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약간 좀 혼란이 좀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양태가 물론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본래 의미의 진술 거부권은 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진술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김건희 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대체로 진술을 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억울하다. 이거는 뭐 왜곡됐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일 없다. 라는 답을 중간중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전면적인 진술 거부권 행사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즉 진술 거부가 아니라 자백 거부, 인정 거부라고 보는 게 더 확실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물론 수사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또한 재판을 해야 이제 어떤 혐의로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이 나오겠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지금 상당한 수준의 의혹을 받고 있고 또한 김건희 씨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들이 대단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일 없다,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단순한 진술 거부를 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추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하지만 이 역시 변호인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뭐 전제를 좀 할게요. 기타 관련자들이 진술한 게 사실이고 또한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고 할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항상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두 다 아니라고 하는 쪽에 선택을 했거든요.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수사기관이 무섭잖아요. 경찰, 검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을 감추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도 결국 다 들통이 나요. 그리고 또 매섭게 추궁을 하면 이런 수사를 제대로 여러 번 받아보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겁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이 사안은 양상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또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종합적으로 관련자들과 이제 변호인들이 모두 상의한 결과 일단 부인하자. 재판 갔을 때 재판에서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진술하는지를 보고 대응하자.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해결책, 대응책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여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있잖아요. 뭐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있고요, 김혜성 씨도 있고, 통일교 관련자들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들 중에 김건희 씨와의 관련 또는 김건희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김건희 씨가 범죄를 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모두 다 털어놓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진술이 나왔습니다만 수사의 기법상 그리고 또 김건희 씨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현재까지는 잘 가지고만 있고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을 진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술 태도를 계속 이어간다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먼저 자신이 진술할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은 김건희 씨가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계속 부인하는 것은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진술하지 않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지금의 기조를 이어나가라. 우리 모두 입을 열지 않으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좀 드리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뒤에 첫 특검 조사에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뭐 이전에 했던 뭐 명품 잃어버렸다 이런 어떤 증언들이 좀 바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있지만 크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성배 씨도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심받는 게 굉장히 많고 또한 뭐 여러 명품들의 교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그 교환 자금 또 교환할 때 누구와 대동했는지 등등 관련해서 의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뭐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의심은 가는데 본인이 털어놓지 않으면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입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일단은 부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혜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